두 가지 면이 하나는 덤. 이제 덤으로 살아간다. 굉장히 멋진 태도고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포용할 수 있고 세상을 관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너그러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뛰지 말고 걷자는 거잖아요. 걸어야 되는 이유는요. 뛰면서 옆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서 안 보입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특히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요. 신호등을 건널 때 하나, 둘, 셋, 넷 속을 세고 건너보세요. 그러면 이 앞서 나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옆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정말 멋진 장면을 보면서 터벅터벅 걸어갈 수가 있고요. 빠르게 걸으면 보이지 않던 것도 천천히 걸으면 꽃이 보이고요. 땅바닥에 있는 개미들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좋고 저 자신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는 구절이고요. 아마 천은영 작가도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늙어간다는 거, 나이 먹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가 마치 제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다 그러면 굉장히 별난 걸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외계 지적 생명체라는 것이 우주 어디엔가 있을 우리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라 그러는 환경 조건에서 인간은 이렇게 진화를 해와서 적응을 했어요. 다른 환경 조건에서라면 지적 생명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진화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것이고요.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같은 별먼지로서 그러니까 사실 외계인은 우리들의 사촌일 수 있는 거죠. 우주적인 사촌 또는 우리들의 거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계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주 궁극적인 타자로서의 우리들 자신을 찾아보는 거울 같은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먼 곳을 찾는 세티 과학자는 그렇게 찾는 거고요. 천은영 작가가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은 가까이 있는 궁극적인 타자, 가까이 있는 외계인을 찾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모험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볼 때 굉장히 적절하게 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천은영 작가가 이야기하는 또 식당인을 운영하는 또 다른 평행우주의 세계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책 속에 나타나는 천은영은 소설가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설가를 뺀 업주의 삶. 주방에 숨어서 2번 울었다. 일이 정말 힘들어서 소설이 너무나 쓰고 싶어져서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인데 누굴 탓하랴. 다시 기운을 차렸다. 글을 쓰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글이 주는 힘에 대해서도. 내 어깨를 두드려준 누군가의 편지를 생각했다. 내가 계속 소설을 써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준 사람들. 천은영은 이렇게 썼습니다. 식당을 준비하는 2년 동안, 또 식당을 운영하는 2년 동안, 식당을 끝낸 2년 동안, 한 5, 6년의 세월 동안 자신은 소설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설은 남는 시간에 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고 그래서 너무나 속상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글을 쓰고서 미치겠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 자신은 소설을 쓰고 있지 않았지만 저는 이 기간이야말로 이 천은영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머금고 먹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고 달콤한 직업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을 쓰면서도 항상 소설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설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소설을 이미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짐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신도 소설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 천은영에게 주어졌던 돈키호테 식탁의 기간, 스페인에서의 기간 또는 새롭게 글을 쓰기 시작한 이 기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년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재충전하는 기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